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통해 인간 정신이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는지 그 극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동기부여를 넘어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강력한 외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단 하나의 불씨라도 지필 수 있다면 이 귀한 가르침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가치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지옥의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한 한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도 날 도우러 오지 않을 겁니다. 그 누구도요. 이건 철저히 나 자신과의 싸움일 뿐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 말입니다. 저는 결국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남자가 되어야겠다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런 두려움들은 밤마다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수많은 실패와 공포가 당신을 밤새도록 괴롭히고 영혼을 갉아먹는 그 기분을 말입니다.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몸무게 136kg에 바퀴벌레나 잡으며 한 달에 $1000를 버는 인생을 그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24살의 나이에 신살이 되어서도 내가 결코 되지 못한 모습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산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딪혀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군 모병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이비실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네이비실은 미 해군의 최정예 특수부대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만 자격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옥주라 불리는 훈련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시험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죠. 당시의 제 모습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무언가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패배자로 살고 싶은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그 비참한 기분을 느끼며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싶은가? 바로 이겁니다. 목적 없이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달려야 할 5km 경주도 10km 마라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최악이고 마치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당신의 삶에 명확한 목적이 나타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강인한 존재가 되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냐고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으니까요. 무언가에 미친 듯이 집착하게 되면 한동안 삶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세상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잠시 불균형한 상태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하려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려면 당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힘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위대해졌을 때 그때 균형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최고가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아?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나를 주기 위해 지금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거야 라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집착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고통을 즐기는 변태야. 저는 지옥주 훈련을 받을 때 21개의 피로 골절을 안고 있었습니다. 발목 전체에 금이 간 상태였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발목에 테이프를 칭칭 감고 계속했습니다. 네이비실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위대해지는 것에 집착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몸무게가 136kg일 때 열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도 읽고 쓰지 못하는데 동기부여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그냥 했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이 여정의 끝에 무언가 나를 위한 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아무것도 없더라도 최소한 나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몸무게는 84kg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마법의 약 같은 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기부여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던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끔찍하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나는 똑똑하지 않아. 그러니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해 라고 되뇌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점수를 받은 시험을 다시 공부하고 또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제게 지식은 한 번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았으니까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 가짜 현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제 영혼의 가장 깊은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너를 포기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너를 이토록 나약한 인간으로 만드는가?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는가? 저는 책을 통해 이론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제 자신을 불길 속에 반복해서 던져 넣었습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명검을 만들기 위해 쇳덩이를 불에 달구고 수없이 내리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결국에는 날카롭고 단단한 검이 탄생합니다.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이제 더는 포기할 수 없어.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인간인지 알아내야만 해. 무엇이 문제인 거지? 저는 계속해서 제 자신이라는 검을 불 속에 집어넣고 더 세게, 더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정신이, 제 뇌가 단단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실천가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옥에 던져넣고 그 지옥 한가운데서 나를 해부했습니다. 평범하고 안락한 환경에서는 그 무엇도 제대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섭씨 22도의 쾌적한 날씨에서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을 얼어붙을 듯한 냉동고에 집어넣고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참함의 극치에 달했을 때 당신의 뇌가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줘 라고 비명을 지를 때 그때 당신을 해부하는 겁니다.
그때 아니, 5초만 더. 이 냉동고에서 5초만 더 버티는 거야 라고 말하며 당신의 뇌를 조각조각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불길과 냉동고에 번갈아 던져 넣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저를 끝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사람들이 당신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집착과 열정의 경지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편안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목소리죠. 제 인생의 대부분 동안 그 목소리는 저를 안락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제 평생에 걸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기, 아무도 없는 저 구석의 돌무더기야. 승리는 바로 저곳에 있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 말입니다. 그곳은 고통이었습니다. 그곳은 거울 속에 비친 비참한 내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었고 내 삶의 모든 실패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자기 수련은 모든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것이 없다면 저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하는 모든 일은 힘듭니다. 제가 24살, 136kg이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네이비실이 되어야겠다. 는 식의 거창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 전체가 투쟁이 될 것임을 알았기에 그저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글을 읽는 법, 쓰는 법, 암기하는 법,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법을 배우는 그 끔찍한 과정에 뛰어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제게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존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능도 배울 능력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바닥이 무엇인지 알고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쌓아 올렸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항상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힘든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모든 과정이 저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훈련이고 규율이며 제가 스스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너 자신을 온전히 찾아내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취미가 아닙니다. 장난도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할 코치도 트레이너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평생을 노력해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스테이크와 랍스터가 나오는 성대한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모두가 최고급 옷을 차려입고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목에 수건을 두르고 나타나십시오. 흠뻑 젖은 몸으로 나타나 그 멋진 의자에 수건을 깔고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비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범함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피곤할 때 멈추지 말고 끝났을 때 멈추십시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매일 당신 자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과거에 저는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저도 좋아하는 척했습니다. 그저 친구가 되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에서 길을 잃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수많은 가짜 인물들을 만들어내고 결국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영원히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꿈과 야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다른 사람들의 꿈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 자신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 싫은 자신과 싸워 이기고 바위를 깎아내듯 조금씩 자신을 다듬어 나가는 것. 매일 올바른 음식을 먹고 더 강하게, 더 혹독하게 훈련하고 더 일찍 일어나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해 당신은 자신이라는 돌에 거친 모서리를 깎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이 직접 빚어낸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 여정은 현실이 됩니다. 세상에 내가 이걸 해냈어.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라는 원석을 깎아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당신의 잠재력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었을 때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아, 나는 위대해질 수 있었는데 한 프로 미식 축구 선수가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야수 같은 정신력을 계속 유지하나요? 저는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무엇이 되고 싶었죠? 그는 답했습니다. 프로 미식 축구 선수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오르니 야수 같은 정신력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결승선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야수에게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개에게 하루 종일 먹이를 줘도 그 녀석은 결코 배부르다 하지 않습니다. 프로리그에 진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리그 최고의 선수가 되십시오. 5km를 완주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10km 대회에서 우승하십시오. 의사가 된 것에 그치지 말고 더 나은 의사가 되십시오. 20kg을 감량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몸으로 세상에 나가 무언가를 이루십시오. 오늘날 위대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대는 너무나 유약해졌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조금의 정신적 강인함이라도 아주 작은 자기 통제 능력이라도 있다면, 하기 싫은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앞서 나간 것입니다. 어느 날 섭씨 38도에 푹푹 찌는 날씨에 제가 달리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차를 몰고 가다 저를 지나쳤습니다. 그는 차를 돌려 다시 제 옆으로 와서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동기부여는 다른 누구도 하려 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메시지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메시지는 위험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저처럼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방식으로 강인함을 유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정도, 동기부여도, 훈련도 없는 상태. 저는 사람들이 이런 단어들을 남용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떤 사람이 방에 홀로 앉아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정말 끔찍하겠군. 하지만 이게 나의 새로운 삶이야. 받아들이든가 떠나든가 여기에는 행복도 평화도 없습니다. 그냥 끔찍할 뿐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삶은 원래 끔찍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의 인생에 아주 특별한 순간이 찾아와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몸무게를 빼기 위해서는 미안하지만 매일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차가운 아침에 눈을 뜹니다. 축축하고 어둡습니다. 무릎 연골은 닳아 없어졌고 가진 것이라곤 낡은 반바지뿐입니다. 소파는 따뜻하고 아내는 침대에 더 누워있으라고 속삭입니다. 어젯밤엔 다퉜고 약간의 숙취도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 저는 압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일을 세상 그 누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한 단계 올라서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파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고 몇 시간 더 공부하기를 거부하고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우위를 점합니다. 고독 속에서 오히려 번성하게 된 겁니다. 무언가 당신을 침대에서 끌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직접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형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험악해질 때면 제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속삭입니다. 어차피 내 곁엔 아무도 없었잖아.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의 진실은 지독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것은 현실이고 만질 수 있으며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 뇌에서부터 뿜어져 나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기 위해 제 삶의 모든 어두운 순간들을 다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등을 두드려주는 격려와 함께 훈련할 파트너와 책임감을 물어줄 코치가 필요하다고 믿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겐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인생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거는 거대한 심리전입니다. 제가 제 자신과 나눴던 가장 중요한 대화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는 너무나 엉망이었고 잘못되었으며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또한 당신을 위한 대본을 쓰기 시작하고 그것이 매일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됩니다. 저는 제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리 불행한가라는 생각 대신,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벽한 훈련 환경을 마련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모든 폭력과 따돌림, 학습 장애와 어려움들은 제가 가야 할 길을 위한 완벽한 훈련장이었습니다. 당신의 고난이 바로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두려워하던 것, 바로 제 마음의 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문자 그대로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저를 대부분의 사람들과 구별짓는 지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여정을 통해 데이비드 가긴스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홀로 해냈습니다. 벽에는 트로피 하나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 트로피는 제 뇌 속에 있습니다.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청구서를 대신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위해 달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고통받으며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습니다. 인생에서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것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결코 부정행위를 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시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비만이고 어떤 이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군대에서는 등 뒤에 무거운 군장을 짊어집니다. 그 안에는 배터리, 물,
여분의 장비가 들어있죠. 당신이 인생에서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여분 장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혼자서 그것과 맞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하기 싫은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닥치고 해야 합니다. 저는 새벽 2시에 1시에 밖에서 달리고 헬스장에서 오랜 시간 혼자 훈련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제가 원할 때마다 진짜 도파민, 긍정적인 도파민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99%를 저는 혼자 훈련했습니다. 누구도 제 등을 두드려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해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트와 통나무를 드는 사나이로 기억하지만 저는 매일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즉시 그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년간 고독과 고통 속에서 혼자 훈련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제게 동기부여를 받으러 오는 이유입니다. 누구도 저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제 이력서 자체가 동기부여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매일이 그라운드 오그 데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새벽 3시, 밖에는 차 한 대,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월요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침대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월요일을 사랑합니다. 모두가 약해지고 있을 때 저는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달리기, 수영,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들이 당신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소파에 앉아 있어서는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매일 밖에 나와서 부딪혀야만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사람들은 왜 자꾸 넘어지는 걸까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 많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규율을 위한 공간도, 꾸준함을 위한 공간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미워하더라도 더 나아지는 편이 저를 좋아하면서 그대로 머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헛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운동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시험을 위해 30분 공부하고는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왔다고 실망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대한 겁니까? 당신은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하고 있다는 자기 기만을 멈춰야 합니다. 인생에서 충분함이란 결코 없습니다. 나는 저 군중을 압도하고 있어. 나는 모두보다 더 노력하고 있어. 라는 벅찬 감정을 느낄 때까지는 말입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당신보다 더 나은 질투쟁이를 결코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합니다. 이틀이나 일주일 안에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만둡니다.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체중을 감량하고 술을 끊고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와 시간, 그리고 수많은 좌절과 정체기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정체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빠른 결과는 결코 없을 겁니다. 모두가 지름길을 원합니다. 하지만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와의 경주가 아닙니다. 오직 데이비드 가긴스와 데이비드 가긴스 자신만의 경주입니다.
당신이 외부의 모든 소음과 방해를 차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성장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의 인위적인 모든 껍질을 벗겨냅니다. 만약 당신이 기꺼이 고통받고 또 고통받고 그 시련 속으로 다시 돌아갈 의향이 있다면 당신이 비참함과 불편함 속에서 자신과 나누는 내면의 대화는 무섭도록 현실적이고 가식이 없으며 거짓이 없는 당신과 당신 자신 사이의 대화가 될 것입니다. 삶의 험난한 순간에 당신의 마음이 온갖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성장의 순간은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 순간에 머물면서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 속으로 스스로를 다시 설득해 들어갈 수 있을 때 말입니다. 껍질을 벗겨내는 동시에 당신의 마음에는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힘겹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인생이라는 경쟁자는 당신의 약점을 찾아내어 무자비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믿음을 쌓고 자신감을 키워 그 무엇도 당신을 해칠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악마들과 마주하고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를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네이비실 훈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48kg을 감량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콜릿 밀크세이크를 들고 다시 바퀴벌레 잡는 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식당에서 바퀴벌레와 쥐떼를 마주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 될 수 없어. 저는 그 식당에서 바로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지구상에서 가장 집착적인 사람이 되어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한 남자를 발명해야 했습니다. 어떤 고통, 어떤 고난, 어떤 비난에도 맞설 수 있는 사람을 말입니다. 저는 고통을 통해 굳은 살 박인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본능이 나가지 말라고 속삭일 때 제 안의 또 다른 본능은 반드시 나가야 해라고 외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끔찍한 일들을 저는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단련시켰고 결국 체중을 감량하고 훈련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1년에 3번의 네이비실 지옥주 훈련을 겪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며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문들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문을 더 많이 열수록 저의 잠재력은 거의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제 삶의 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겁니다. 저는 추진력에 미쳐 있고 집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보는 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에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약점에 3배로 집중하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 무언가 알아내십시오. 저는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계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능력의 40%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자동차의 속도 제한 장치처럼 거버너가 달려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만든 한계라는 거버너를 제거했을 때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을 시도라고 봅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실패란 없습니다.
오직 시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제 안의 어두운 면, 다크사이드를 설계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갈 수 있는 사악한 장소로 그곳에서는 아주 적은 것만이 저를 해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옥주 훈련에서 교관들이 제게 가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역으로 이용하여 그들의 영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제가 웃으며 그들의 고문을 견뎌낼 때 따뜻한 집으로 돌아간 그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신감은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곳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은 두려움을 마주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편안한 지대가 아닌 불편한 지대에서 당신의 자신감은 자라납니다. 행복, 평화, 깨달음, 그것은 모두 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그것을 마주할 의지만 있다면 말입니다. 인생은 거대한 마인드 게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기 자신과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24시간 내내 당신은 이 뇌 속에서 혼자입니다. 당신의 뇌는 온갖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을 걸고 당신을 통제하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뇌를 통제하지 못하고 뇌가 당신을 통제한다면 당신은 끝입니다. 당신의 뇌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 가고 싶은지, 어떻게 그곳에 도달하고 싶은지를 말해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통제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빠져나갈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은 깨달았습니다. 좋아, 이제 적응하고 극복하는 수밖에 없겠군. 이것이 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그 환경에 완전히 몰입시켜야 합니다.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옥이 되었고 그것이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강인함을 원하지만 그것을 편안한 환경에서 찾으려 합니다. 편안한 환경에서는 결코 강인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인생을 맞이합니다. 저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아마도 일어날 일, 그리고 미지의 일들에 대비하려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를 기다리는 악마들과 제 안의 불안감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매일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트로피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나 명성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감정을 찾고 있습니다.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진정한 승리의 감정을 말입니다. 저는 세상 모든 것을 차단하고 이 세상에서 나 홀로 이 경주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진정한 연료를 얻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실제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저의 힘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먼저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찾는 과정의 정반대편에서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난, 고통과 책임감 없이는 누구도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 당신이 쓴 단 한 권의 책이 옆에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누군가에게 그 책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그 책이 그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당신의 책을 다시 써야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마음속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남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끔찍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열정은 당신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당신의 불안감, 당신의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열정의 원천입니다. 그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연료는
바로 당신 자신 안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화는 당신이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당신은 그 대화와 함께 잠에서 깨고, 그 대화와 함께 걸어다니고, 그 대화와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대화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당신 머릿속에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그 목소리, 그 내면의 대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우리보다 전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깊고 어두운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를 편안한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진실을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마음속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당신의 목적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십시오. 실패하고 또 실패하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의 뇌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통해 지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반대편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본 적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